화요일의 시사잡기 첫 순서입니다. 오늘의 뜬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인데도 한쪽은 정권 수호, 한쪽은 정권 심판, 늘 비슷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선거가 됐습니다. 네. 여야 모두 예외 없이 박 대통령을 중심에 둔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기면 박근혜 정부가 흔들린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 보수 대결집과 세월호 참사 등으로 여권에 불리해진 선거 구도를 반전시키겠다는 계산인데요. 반면 새정치연합은 무능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 여당에서 이탈한 부동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면에 등장하면서 지방정부의 장을 뽑는 선거에서 지방의 의제와 이슈가 사라져버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쪽은 대통령을 공격하고 한쪽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참 그런 지방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후보자들의 가족이 늘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상당히 결정적인 이슈 또는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가족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는 이례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언행이나 SNS에 올린 글이 선거 판세를 흔드는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과거엔 주로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나 병역 문제 그리고 위장 전입 등이 문제가 됐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인데요. 그렇죠.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막내 아들이 국민 미개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역풍을 맞았고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딸이 자녀를 돌보지 않는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글을 역시 페이스북에 올려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반대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아들은 아버지는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는 등 대비를 이뤘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가족을 공격하는 네거티브도 기승을 부렸는데요. 새정치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부인의 잠적설과 성형 논란을 정몽준 후보 측에서 제기하는 등 공세를 폈습니다. 결국 박 후보는 사전투표장에 부인과 함께 나와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실현 가능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름대로 가족들끼리의 화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남의 가족에게 인신공격을 가했던 사람들은 좀 정정한 사과도 있었으면 좀 적어도 그렇게 상식적이고 양식 있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승패 어떤 걸 통해서 판별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여론조사 기관들과 여야의 자체 판세 분석을 종합하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초접전 지역이 7곳이나 됩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 여기에 강원, 충북, 부산, 광주 등이 초박빙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새누리당 우세 지역은 경남과 경북, 대구, 울산, 대전, 제주 등 6곳, 새정치연합은 서울과 충남, 전남, 전북 등 4곳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승부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2곳과 강원, 충청 지역의 결과가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2개 이상, 강원과 충청권에서 2곳 이상을 확보한다면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2곳 이상,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충북 그리고 강원도 수성에 성공하면 승리라고 볼 수 있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무소속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텃밭, 부산과 광주가 걱정입니다. 예. 만약 이곳에서 진다면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투표율도 관심이 상당히 가는 대목입니다. 40대는 어떨까, 또 여성들은 어떨까, 아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모두 자신들의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당락을 가를 최종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별 대결 양상이 나타났던 사전 투표율로는 보수, 진보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결집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계층, 특히 50대 이상의 보수층 결집이 시급하고 새정치연합은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30, 40대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박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했던 40대 여성, 즉 앵그리맘의 표심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내일 투표에서 20, 30대가 얼마나 투표하느냐, 또 50대 이상이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선거의 남은 변수로 꼽힙니다.
여기에 경기, 부산 등 접전 지역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사퇴하면서 3, 4%에 이르던 지지층이 어디로 이동하느냐도 관심입니다. 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읍소를 하던데 만약에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새누리당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면 여권은 정권 심판론을 털어내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새 총리 지명 등 중폭 수준의 인적 쇄신과 함께 공직사의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등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힘이 실리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3연패에 빠지면서 극심한 당내 분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독자 노선을 버리고 민주당과 손을 잡은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럼 새정치연합이 승리한다면요? 네, 반대로 새정치연합이 승리한다면 여권은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걱정해야 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네.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 쇄신 규모도 조각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 주류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당장 당대표 선출을 위한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계 퇴진론이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청 관계의 주도권도 역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광주에서 승리한다는 가정하에 공천 잡음으로 흔들렸던 김한길, 안철수 체제가 안착하고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 출마한 차기 대선 주자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몽준, 남경필, 원희룡,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와 그리고 박원순, 김진표, 송영길, 안희정 새정치연합 후보 등은 당선될 경우 차기 대선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진다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군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였습니다.